그녀의 두 번째 인생. 비가 조용히 내리는 밤이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고 있었다. 고급 아파트의 거실. 하얀 소파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22살. 그녀는 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집 안에는 고급 가구와 장식들이 가득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 삶이 얼마나 불안한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지은이 어렸을 때 그녀의 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다. 아버지는 중견 기업을 운영했고 사업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었다. 넓은 단독주택, 큰 정원, 차고에는 항상 2대의 차가 있었다. 지은의 방은 또래 아이들의 방과는 달랐다. 넓었고 항상 새 옷과 새 물건들이 가득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늘 같은 말을 했다. 지은아, 너는 진짜 걱정 없이 살겠다. 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그 삶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은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밤마다 전화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지은은 거실에서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회사 부도 났어. 잠시 침묵,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이후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집이 팔렸다. 차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밤마다 술을 마셨고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결국 가족은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은 방에서 살던 지은에게 작은 방 하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어머니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조금만 참자. 하지만 그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 세상은 쉽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은은 결심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게. 어머니는 놀라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벌게. 그날 이후 지은은 학생이 아닌 가장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편의점, 카페, 식당,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남는 돈은 많지 않았다. 월세, 생활비, 병원비. 지은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리고 결국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 돈으로는 안 된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나 요즘 일하는 데 있는데. 어디? 친구는 잠시 망설였다. 술집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못해. 친구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돈은 진짜 많이 벌어. 그 말이 지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은은 그 술집 앞에 서 있었다. 화려한 네온사인. 문을 열자 강한 음악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은의 인생은 또 한 번 방향을 바꾸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낯선 남자들, 억지 웃음, 불편한 시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깨닫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웃는 얼굴이 돈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돈은 정말 많이 벌렸다. 몇 달이 지나자 지은의 삶은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좋은 집, 좋은 옷, 비싼 가방, 다시 남부럽지 않은 삶. 하지만 밤마다 지은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걸까? 정말 오랜만에 지은이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나온 날이었다. 보통 주말이면 지은은 늦게까지 잠을 자거나 밀린 피로를 풀기 위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들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밤에는 더 환하게 웃어야 했다. 그래서 쉬는 날만큼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친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졸랐다. 야, 너 맨날 일하고 집에만 있잖아. 오랜만에 바람 좀 쐬자. 처음엔 귀찮아서 거절했지만 친구가 거의 반강제로 끌고 나왔다. 늦은 오후 지은은 친구들과 함께 시내로 나갔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는 주말답게 사람들로 북적였다. 노천 카페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거리엔 봄 냄새 같은 게 어렴풋이 퍼져 있었다. 오랜만에 그런 풍경을 본 지은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 마음이 풀어졌다. 친구들과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창밖을 보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야, 저 사람 좀 봐. 괜찮지 않아? 지은은 별 생각 없이 친구가 가리킨 방향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이유도 없이 시선이 멈췄다. 횡단보도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셔츠에 깔끔한 슬랙스 차림. 화려하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눈길이 갔다. 무엇보다 그의 분위기가 그랬다. 떠들썩한 거리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혼자만 조용한 공기를 가진 사람 같았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왜 반했냐? 지은은 괜히 아닌 척하며 컵을 들어 올렸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친구는 눈치를 챘다. 너 방금 표정 바뀌었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의 남자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는 모습이 이상하게 지은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날 지은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꾸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냥 지나가는 순간의 호기심일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장면 하나가 마음속에 오래 걸렸다. 며칠 뒤였다. 지은은 친구와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길을 걷고 있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친구는 옆에서 쉬지 않고 떠들고 있었지만 지은은 적당히 맞장구만 치고 있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선배. 지은도 따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놀랐다. 며칠 전 카페 창밖에서 봤던 그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이었다. 친구가 반갑게 말했다. 선배, 기억하세요? 저 학교 때 후배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기억나요? 오랜만이네요.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친구는 자연스럽게 지은을 소개했다.
얘는 제 친구 지은이에요. 남자의 시선이 처음으로 지은에게 향했다. 안녕하세요. 아주 짧은 인사였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지은은 괜히 심장이 빨라졌다. 안녕하세요. 지은도 짧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괜히 긴장하고 있었다. 친구는 원래 그런 성격이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바로 말을 이어붙였다. 선배,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커피라도 마실래요? 지은은 순간 친구를 쳐다봤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만들어질 줄 몰랐기 때문이다. 남자는 잠시 시계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조금은 괜찮아요. 그렇게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지은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자신의 표정이 이상해 보일까봐 일부러 컵만 만지작거렸다. 대화는 대부분 친구와 남자 사이에서 오갔다. 학교 이야기, 근황 이야기, 직장 이야기. 그 사이에서 지은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하지만 남자는 가끔씩 지은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지은 씨는 이 근처 자주 와요? 아니요. 그냥 오늘 오랜만에 나왔어요. 주말에는 원래 쉬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지은은 잠깐 멈췄다. 쉬는 날, 그녀에게 주말은 보통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였다. 하지만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다. 네, 가끔은요. 짧게 대답하자. 남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그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도 지은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카페에서 나올 때쯤 남자는 친구에게 말했다. 다음에 다 같이 또 봐요. 그냥 인사치레 같은 말일 수도 있었지만 지은은 그 말 하나를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곱씹었다. 며칠 뒤 저녁이었다. 지은은 거울 앞에 앉아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어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카페에서 봤던 현우입니다. 지은은 순간 손이 멈췄다. 심장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메시지는 이어졌다. 번호는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실례가 아니라면 답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은은 화면만 바라봤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식의 연락은 익숙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진심이 섞인 연락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가 받아왔던 수많은 연락들은 대부분 피곤하고 가벼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달랐다. 조심스럽고 예의가 있었다. 지은은 한참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몇 초 지나지 않아 바로 답장이 왔다. 다행이네요. 답장 안 오면 어떡하나 했어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지은은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연락은 시작되었다.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니었다. 점심 먹었는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퇴근은 했는지. 너무 사소해서 오히려 부담 없는 이야기들.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은은 그 짧은 메시지 하나하나를 기다리게 되었다. 현우는 과한 사람은 아니었다. 무턱대고 들이대지도 않았고 지은을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그냥 일정한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지은은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더 깊게 흔들기도 한다는 걸.
첫 단둘만의 만남. 며칠 동안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 날, 현우가 물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식사라도 할까요?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만나고 싶었다. 정말로. 하지만 두려웠다. 혹시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거짓말도 커질 테니까. 그래도 결국 지은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아요. 약속 당일 지은은 옷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너무 화려한 옷도 안 됐고 너무 꾸미지 않은 것도 싫었다. 한참을 고민하다 단정한 니트와 긴 스커트를 골랐다. 거울을 보며 평소보다 훨씬 수수하게 화장을 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지은을 보자 작게 웃었다. 오늘 되게 다르네요. 지은은 괜히 긴장해서 물었다. 이상해요? 아니요.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 한마디에 지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현우는 자기 이야기를 꽤 솔직하게 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어릴 때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지은은 그런 현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참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 같다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과장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같았다. 반면 지은은 자기 얘기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사실을 전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적당한 선에서만 대답했다. 현우는 눈치가 빠른 편이었지만 그날은 더 묻지 않았다. 오히려 지은이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조용히 지나가 주었다. 그 배려가 지은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다. 카페에서 나온 뒤 두 사람은 한강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다. 현우가 자기 재킷을 벗어 지은 어깨에 가볍게 걸쳐 주었다. 지은은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기분을 느꼈다. 늘 버텨야 했고, 늘 웃어야 했고, 늘 괜찮은 척해야 했던 그녀에게 그 순간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 현우가 말했다. 오늘 재밌었어요. 지은은 작게 웃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어요? 지은은 그 말이 좋았다.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더 좋았다. 네. 그 짧은 대답을 하고 돌아서는데 지은은 자기 심장이 정말 오래간만에 살아있는 것처럼 뛰는 걸 느꼈다. 조금씩 스며드는 사람. 그 뒤로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것이 어느새 두 번이 되었고 가끔은 짧게 얼굴만 보기 위해서도 시간을 냈다. 현우는 바쁜 직장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은을 위해 시간을 만들었다.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는 날도 있었고 퇴근 후 늦은 저녁을 같이 먹는 날도 있었다. 현우와 함께 있으면 지은은 자꾸 웃게 되었다. 별것 아닌 농담에도 웃었고 별것 아닌 풍경도 다르게 보였다. 비가 와도 좋았고 그냥 같이 걷는 골목길도 좋았다. 한 번은 그런 날도 있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 둘이 처마 밑에 함께 서 있게 된 날, 현우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웃었다. 이상하게 지은 씨 만나는 날은 예상 못한 일이 자주 생기네요. 지은도 웃었다. 안 좋은 뜻이에요? 아니요. 좋은 뜻이에요. 기억에 남는다는 뜻.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괜히 시선을 피했다. 이 남자는 사람을 설레게 하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러면서도 전혀 가볍지 않았다. 그게 더 문제였다. 지은이 처음 흔들린 순간 둘이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날은 지은이 유난히 힘든 날이었다. 전날 밤 일이 길어졌고 아침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다. 그런데 현우가 짧게 연락했다. 오늘 얼굴 좀 볼래요? 잠깐이어도 괜찮아요. 평소 같으면 핑계를 대고 거절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사람 얼굴이 보고 싶었다. 둘은 늦은 오후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현우는 지은을 보자마자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은 놀랐다. 왜요?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그 한마디에 지은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괜찮냐는 말을 너무 오래 못 들어서 그랬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은은 애써 웃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현우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아 지은에게 건넸다. 이럴 땐 단 거 먹어야 한다던데. 그 사소한 배려 하나가 지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돈으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다정함은 그녀가 돈으로도 쉽게 얻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간 지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자꾸만 현우 생각이 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나 이 사람 정말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지?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불안. 그럴수록 지은의 불안도 함께 커졌다. 현우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 지은이 지금까지 만나본 누구와도 달랐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순간의 재미로 다가오는 사람도 아니었다. 진심으로 지은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지은은 가끔 현우가 자기 손을 잡을 때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다. 이 손을 잡고 있는 내가 정말 이 사람 옆에 있어도 되는 걸까? 현우는 그녀의 과거도 현재의 직업도 가정 환경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는 지금 지은이 만들어낸 일부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지은은 점점 더 그를 놓을 수 없게 되어갔다. 그건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진짜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현우도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현우 역시 지은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인상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조용하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데도 애써 괜찮은 척하는 얼굴이 자꾸 신경 쓰였다. 몇 번 만나고 나서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다. 지은은 웃고 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짙은 그림자를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래서 현우는 더 궁금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지은 생각이 났다. 오늘은 점심을 먹었는지, 지금은 뭘 하고 있을지. 하루 끝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어느새 지은이 되어 있었다. 친구들이 눈치챌 정도였다. 야, 너 요즘 누구 만나냐? 현우는 괜히 웃으며 넘겼지만 부정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상당히 깊이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둘은 늦은 저녁 영화를 보고 나왔다. 상영관 밖은 이미 어두웠고 거리엔 주말밤 특유의 소란스러움이 깔려 있었다. 둘은 말없이 조금 걸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이상할 정도였다. 한강이 보이는 산책로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천천히 말했다. 지은 씨는 가끔 멀리 있는 사람 같아요. 지은이 걸음을 조금 늦췄다. 제가요? 네. 지금 내 옆에 있는데도 어딘가 혼자 있는 사람 같아요. 지은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마치 자기 마음을 들킨 것 같았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억지로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언젠가는 나한테 기대도 된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끝난 뒤 지은은 정말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현우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순간 도망가고 싶었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한참을 울었다. 좋아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지은의 고백 전 길었던 망설임,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둘은 이미 누가 봐도 연인 직전의 분위기였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선을 넘지 않았다. 현우는 조심스러웠고 지은은 겁이 났다. 현우는 아마도 지은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고 지은은 그런 현우를 보면서 더욱 마음이 깊어져 갔다. 어느 날 친구가 지은에게 물었다. 너 그 남자 진짜 좋아하지? 지은은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응. 그럼 만나면 되잖아.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 같은 애가 그 사람 만나도 될까?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또 그런다. 내가 내 인생 때문에 스스로 작아지는 거 이제 좀 그만해. 하지만 지은은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좋아할수록 잃을 게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은이 먼저 고백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먼저 움직인 건 지은이었다. 왜냐하면 이대로 시간을 끌수록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지금 솔직해지자.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말은 해보자. 그날은 저녁 공기가 유난히 부드러운 날이었다. 둘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우 씨. 네. 나 할 말 있어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지은은 긴장한 나머지 손끝을 꼭 쥐고 있었다. 나 현우 씨 좋아해요. 말을 뱉고 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말 하나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망설였는지 모른다. 현우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아주 조용히 웃었다. 저도요. 지은은 순간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네? 현우는 다시 말했다. 저도 지은 씨 좋아해요. 꽤 오래전부터. 그 순간 지은은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기쁘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울어요? 지은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제 내가 좀 더 좋아해도 돼요? 지은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다. 아주 천천히, 마치 너무 세게 잡으면 이 행복이 깨질까봐 조심하는 사람들처럼 둘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우 씨. 네. 나 할 말 있어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지은은 긴장한 나머지 손끝을 꼭 쥐고 있었다. 나
현우 씨 좋아해요. 말을 뱉고 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말 하나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망설였는지 모른다. 현우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아주 조용히 웃었다. 저도요. 지은은 순간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네? 현우는 다시 말했다. 저도 지은 씨 좋아해요. 꽤 오래전부터. 그 순간 지은은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기쁘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울어요? 지은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제 내가 좀 더 좋아해도 돼요? 지은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다. 아주 천천히, 마치 너무 세게 잡으면 이 행복이 깨질까봐 조심하는 사람들처럼. 어느 날 밤, 현우는 동창회에 참석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친구들과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던 순간, 그때였다. 현우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지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현우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짧은 치마, 화려한 화장,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현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현우는 그 노래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지은을 붙잡았다. 지은 씨, 이게 뭐예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둘은 시간을 갖기로 했다. 현우와 헤어진 뒤 지은은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그날 노래방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현우의 눈빛이 떠올랐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이 한꺼번에 뒤섞인 그 눈빛. 지은은 그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혔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걸. 자신이 감추고 있는 삶이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다는 것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기대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더 사랑이 깊어지면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건 결국 가장 비겁한 기대였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질렀던 거짓말의 무게를 똑바로 느꼈다. 그동안 그녀는 늘 살기 위해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그랬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현우를 속인 일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은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기다려줬고, 믿어줬고, 조심스럽게 사랑해줬다. 그런 사람에게 자신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긴 채 사랑을 받아왔다. 그 사실이 지은을 견딜 수 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며칠 뒤 지은은 현우를 찾아갔다. 현우의 회사 앞이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지은은 회사 건물 맞은편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 후 건물에서 현우가 나왔다. 지은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보고 싶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현우의 얼굴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지은은 겨우 입을 열었다. 현우 씨. 현우는 걸음을 멈췄지만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얘기하면 안 돼.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미안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지은의 심장을 깊게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다. 자기가 그에게 준 상처가 이 정도였다는 걸. 예전 같으면 붙잡고 더 설명하려 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은은 그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알겠어.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울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반성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시작됐다. 그날 이후 지은은 매일같이 현우를 찾아가지는 않았다. 대신 먼저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쉽지 않았다. 한번 들어간 세계에서 깨끗하게 발을 빼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갑자기 왜? 지금 벌던 돈을 어떻게 포기하려고? 남자 하나 때문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의 지은이었다면 이런 말을 들으면 흔들렸을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이미 큰돈 쓰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좋은 집, 비싼 옷, 쉽게 쓰는 카드값. 가난했던 시절의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돈이 생기자 더 집착하듯 소비했고 그 소비는 어느새 생활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자마자 현실은 바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들어오던 돈은 끊겼고 남아있던 여유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돈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실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전처럼 무섭지는 않았다. 오히려 분명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현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를 잃고 나서야 지은은 알게 됐다. 자신도 사실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걸. 계속 버티고 있는 척했지만 그 안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걸. 현우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평범한 삶을 꿈꾸게 됐고 그 꿈이 깨지는 순간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똑바로 보게 된 것이었다. 지은은 집도 옮겼다. 굳이 넓고 비싼 곳에 살 이유가 없었다. 옷도 더 이상 사지 않았다. 브랜드 가방도 몇 개 팔았다. 카드를 정리하고 씀씀이를 줄이고 작은 사무 보조일부터 다시 알아봤다. 처음엔 몸이 힘들었다. 적은 월급으로 하루를 버티는 일은 예전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도 지은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현우는 처음엔 정말로 지은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너졌다.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도 컸다. 무엇보다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 자기 앞에서 보여준 웃음과 말들 중 어디까지가 진짜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더 힘들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은은 그의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과 함께 걷던 길, 같이 먹었던 음식, 무심코 켜둔 노래 한 곡에도 그녀가 떠올랐다.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워지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우연히 지은의 친구를 만나게 됐다. 정확히는 예전에 둘을 이어줬던 그 친구였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우 오빠, 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친구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은이 일 그만뒀어요.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친구는 계속 말했다.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잠깐 그런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다 정리했어요. 집도 옮기고 이제 아예 다른 일 알아보고 있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에 남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 모든 게 단순한 변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름 가까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날도 지은은 현우의 집 근처를 한참 맴돌았다. 무작정 찾아가는 게 맞는지 수십 번 고민했다. 그래도 결국 한 번만 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마침 현우가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현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이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도 아닌 수수한 차림의 지은이 서 있었다.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건 지은이었다. 오늘도 그냥 가라고 하면 갈게. 현우는 잠자코 그녀를 봤다. 지은은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말했다. 근데 이번엔 변명하러 온 거 아니야. 그 말에 현우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 그동안 계속 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했어.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근데 아니었어.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처음엔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냥 그 돈과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거였어. 그걸 놓는 게 무서워서 못 그만둔 거야. 그리고 널 잃을까봐 무서워서 끝까지 솔직해지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내가 널 좋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가장 알아야 할 걸 숨겼어.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야. 내가 나한테 화내는 것도 나 안 보는 것도 다 맞아. 현우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왜 말 안 했어요? 그 짧은 질문에 지은은 금세 눈물이 고였다. 무서웠어. 뭐가요? 내가 날 아는 순간 내가 나 싫어할까봐. 현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은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근데 결국 그게 더 비겁한 거였어. 내가 나를 판단할 기회도 안 주고 혼자 내 마음을 속인 거잖아. 그거 이제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리엔 차 소리만 멀리 지나가고 있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너한테 받아달라고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었어. 나 이제 정말 그만뒀어. 다신 그 삶으로 안 돌아갈 거야. 내가 다시 안 봐줘도 그건 이제 나 자신 때문에라도 안 할 거야. 현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 얼굴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지은의 말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기 위해 꾸며낸 반성이 아니라 정말로 무너지고 난 뒤에야 자기 삶을 돌아본 사람의 얼굴.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지은은 눈물 어린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알아. 근데 나도 아직 지은 씨를 완전히 못 놓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현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한 번은 더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그날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몇 시간 동안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대화는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집안이 무너졌던 날, 학교를 그만두던 날,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의 두려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돈을 놓지 못하게 된 자기 자신까지. 현우도 솔직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화가 났던 것도 맞는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 혼자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다는 걸,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지은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는 그날 처음으로 지은의 눈물이 단순히 붙잡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 눈물엔 후회도 있었고 수치심도 있었고 자기를 미워한 시간도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둘은 바로 예전처럼 연인이 되지는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담 없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기였다. 현우는 지은이 정말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보고 싶었다. 지은은 그 시간을 받아들였다. 조급해하지 않았다. 받아달라고 떼쓰지도 않았고 예전처럼 사랑해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보여주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견디는지. 그런 시간이 몇 달쯤 흐르자 현우는 점점 다시 웃게 되었다. 지은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예전처럼 편안한 기분이 드는 순간도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저녁, 예전에 둘이 자주 걷던 길을 함께 걷다가 현우가 먼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걸음을 멈췄다. 현우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다시 시작해봐요.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현우는 예전처럼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번엔 우리 둘 다 숨기지 말아요. 지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연인이 되었다. 두 번째 연애는 첫 번째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단단했다. 예전엔 행복하면서도 늘 불안이 따라붙었다면 이제는 아픈 진실을 다 본 뒤라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었다. 지은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 보조 일을 시작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고 퇴근하면 몸이 녹초가 될 만큼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우가 늦게까지 일하고 나온 그녀를 데리러 가며 말했다. 힘들면 쉬었다 해도 돼요. 그러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 힘든 게 좋아. 적어도 내가 무슨 얼굴로 자는지는 아니까. 현우는 그런 지은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견했다. 둘은 아주 평범한 데이트를 했다. 퇴근 후 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주말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지은의 작은 원룸에 앉아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잠드는 날도 있었다. 누가 보면 너무 평범해서 특별할 것 없는 연애였겠지만 지은에겐 그 모든 게 기적 같았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랑,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건 그녀가 처음 가져보는 삶이었다. 결혼을 생각하게 된 순간, 재결합한 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지은이 24을 지나 25, 26이 되었을 때쯤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졌다. 현우는 더 이상 지은의 과거를 들춰 묻지 않았다. 지은도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 어느 겨울밤 둘은 작은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먹고 있었다. 밖엔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고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다. 현우가 문득 말했다. 우리 이렇게 늙어도 괜찮겠다. 지은은 웃으며 물었다. 어떻게? 별거 없이 그냥 같이 밥 먹고 집에 가고 추우면 손잡고. 지은은 웃다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예전에 그녀라면 이런 평범한 미래를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날 이후 둘은 결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아주 거창한 약속은 아니었다. 집은 너무 무리하지 말자. 처음엔 작아도 되지. 주말에는 같이 장 보러 다니면 되겠다. 그런 소박한 말들이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쌓여갔다. 현우의 부모님, 그리고 지은의 두려움,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은은 다시 한번 두려워졌다. 현우와의 관계는 다시 단단해졌지만 그의 가족 앞에 서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였다. 자기 과거를 다 말해야 할까?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말하지 않으면 또 다른 거짓말이 되는 걸까? 그 고민을 안고 있던 어느 날, 현우가 먼저 말했다. 부모님한테는 내가 천천히 말할게요. 지은은 놀라서 그를 봤다. 뭐를?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적어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지은은 울 것 같은 얼굴로 물었다. 다 말할 거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를 상처내는 방식으로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말에 지은은 또 한 번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느꼈다. 현우의 부모님은 처음엔 지은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하지만 몇 번의 식사와 대화를 거치며 지은의 성실함과 조심스러운 진심을 보게 되었다. 지은은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았다. 과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과장된 웃음을 짓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히, 예의 있게, 그리고 진심으로 대했다. 시간이 흐르며 현우의 어머니는 어느 날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다. 현우가 참 많이 아끼는 게 느껴져요. 그 한마디에 지은은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지은이 28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날은 둘이 처음 만났던 계절과 비슷한 날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현우는 지은을 처음 눈길이 닿았던 그 시내 근처로 데려갔다. 카페 창가에 앉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깥을 바라봤다. 그러다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기억나요? 지은도 웃었다. 처음 봤던 날? 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은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더 몰랐어요.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근데 결국 내가 배운 건 하나예요. 나는 좋은 날의 지은 씨만 사랑한 게 아니라 힘들고 흔들리던 지은 씨까지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현우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앞으로는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다 같이 지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랑 결혼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을 막고 눈물만 흘렸다.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대답 안 해주면 나 진짜 긴장돼요. 그제야 지은이 울면서 웃었다. 할게. 나 할게. 현우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그 순간 지은은 정말로 느꼈다. 자기가 한때는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삶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둘은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큰 예식장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따뜻한 예식이었다. 하지만 지은에겐 그 어떤 화려한 자리보다도 아름다웠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순간 지은은 문득 오래전에 자기 모습을 떠올렸다. 모든 걸 잃고 작은 월세방에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던 어린 날의 자신. 살기 위해 낯선 세계로 들어가야 했던 20살의 자신.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도 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던 22살의 자신.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았다. 식장 입구에서 현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현우는 예전처럼 단정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때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다. 지은이 천천히 걸어오자 현우는 작게 웃었다. 예쁘다.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겨우 웃었다. 오늘만? 현우가 대답했다. 아니, 처음부터 계속. 그 짧은 말에 지은은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몇 번이나 울컥했다. 서로에게 서약을 읽을 때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은 처음 손을 잡던 날처럼 여전히 따뜻했다. 결혼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동화처럼 완벽해진 건 아니었다. 둘은 여전히 평범한 문제들로 다투기도 했고, 돈 걱정을 하기도 했고, 지친 날엔 예민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은은 힘든 날 현우에게 숨기지 않았다. 현우도 지은 앞에서 지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둘은 완벽해서 함께한 게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다 본 뒤에도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것이었다. 어느 늦은 밤 둘이 함께 설거지를 하다가 현우가 장난처럼 물은 적이 있었다. 다시 돌아가도 나랑 결혼할 거예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또 그렇게 힘들게 돌아와야 한다면 싫고. 현우가 웃었다. 그럼? 지은이 물기 묻은 손으로 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그래도 결국은 너한테 올 것 같아. 현우는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지은도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불안 위에 떠있는 웃음이 아니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곁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지은은 한때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한 번 무너진 삶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믿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추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건 눈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라는 걸. 지은은 정말로 자기 삶을 바꿨고 현우는 그런 그녀를 다시 믿어주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말은 단순한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건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한 두 사람이 다시 사랑을 선택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지은은 가끔 생각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날은 화려한 집에 살던 어린 시절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던 밤의 시간도 아니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드러낸 뒤에도 자기를 잡아준 한 사람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던 날. 아마 그날부터 지은의 진짜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것이었을지도 몰랐다.